수권전대 게키레인저는 오성전대 다이레인저 이후로 홍콩 권격 영화의 요소를 대거 받아들인 작품으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립하는 두 문파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령관은 사부고 정문파의 핵심 인물이 과거의 아군 문파를 등돌린 배신자라는 설정은 그야말로 무협극의 클리셰, 주인공 측 못지않게 적측에도 드라마의 비중을 무겁게 둔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의도적으로 적측 주요 인물에도 젊고 매력적인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며 오프닝에서도 게키레인저 측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리오, 메레, 론이 소개된다. 매력적인 악역을 가진 작품은 시리즈에 적지 않지만 아예 악역 인물의 이야기가 스토리 진행의 메인 키가 되는 작품은 시리즈에 전무후무하다. 권법가이기 때문에 변신기는 그동안의 브레스나 핸드폰에서 벗어나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글러브형 변신기로 대체됐으며 추가 전사들은 글러브가 아닌 공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변신한다. 슈퍼전대 사상 최초로 벨트가 없는 슈트를 채용하였다. 이소룡이 그의 유작 사망위에서 착용하여 유명해진 노란색 운동복에서 컨셉을 따온 디자인. 문제는 워낙 강렬한 원색의 타이즈 복장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하반신이 허전하다는 단점이 부각되었고 초반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파워업 형태나 추가 전사들의 복장은 색이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였다. 다만 연출적인 측면에서 근사하게 무술이 묘사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작중에 묘사되는 무술은 격수권 비스트 아츠, 임수권 아크 같아라는 가상의 권법인데 변신 전 액션의 비중이 낮다는 것도 무술영화 느낌을 지향한 컨셉에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염신전대의 고원전은 주 콘셉트는 자동차를 메인으로 한 타이것들과 환경보호, 본작의 경우 이전의 터보레인저와 카레인저 등 타이것을 소재로 한 전작들과 차별화를 위해 타이것 플러스 동물이라는 이중 모티브를 차용했다. 환경보호라는 콘셉트와 오염을 다루는 적이라는 설정은 터보레인저 당시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극중 분위기는 매우 밝고 활기찬 편이며 신전사 캐릭터를 비롯한 적 집단 가리지 않고 개그를 해대는 점이 격주전대의 카레인저를 닮았다. 한 가지 추가된 점은 바로 배우와 로봇들의 슬랩스틱 몸개그. 물론 시종일관 개그스럽지만은 않고 진지한 분위기라면 확실히 진지해지는 적절한 완급 조절을 보여준다. 또한 제작진 공식 설정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중 가장 가난한 전대라고 할 만큼 생계의 빈곤함을 심하게 겪는 것도 특징이다. 다들 고원조로 활동하느라 생업을 벌인 상태여서 고정 수입원 없이 프리터 신세에 놓여있고 설상가상으로 돈을 못 버는 이들을 위한 조력자들조차도 없어서 극중에서 돈 문제로 고생하는 에피소드가 제법 많다. 늘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식재료를 제대로 사올 형편이 되지 않아 매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안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계란을 사서 요리해서 먹고 있다. 심할 때는 아예 계란 요리마저도 먹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어서 아주 굶은 만큼 고생하기도 했다. 매번 먹는 계란 요리는 그나마 렌의 요리 솜씨와 레시피 개발 덕에 질리지 않도록 즐겨 먹고 있으나 다른 것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잊을만하면 나오며 가끔씩 호화로운 식사 대접을 받을 때는 걸신들린 마냥 미친듯이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식을 망쳤다면 난리를 치는 둥. 가난함을 따지자면 전대 중에서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에 비해 신전사들인 고원 윙스 남매는 재벌 2세라서 고원조의 형편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대의 적은 만기족 가이아크로 염신들의 세계인 머시널드에서 쫓겨나 지구를 더럽히기 위해 침략한다. 주로 등장하는 간부 캐릭터들은 마치 고전 전대물의 유쾌한 악당과도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여간부의 배우가 오이카와 나오이며 오랜만에 V 출신 배우가 등장했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후속작인 수전전대, 큐류저나 해적전대, 고카이저 등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고원전은 침체기에 빠질 뻔했던 밀레니엄 전대의 인기를 끌어올린 공로작이다. 작품 전체가 일관적으로 밝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폭넓은 시청자에게 지지를 받았고 특히 젊은 여성 팬이 이 작품을 기점으로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여 이후 신켄저의 팬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완구 역시 디자인만 언뜻 보면 자칫 지나치게 유아적 취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완구 자체의 완성도가 높고 플레이 밸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완구 콜렉터들에게도 호평받았다. 특히 발매된 모든 DX 완구를 합체해야만 최종 형태가 완성되는 엔지노 G12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컨셉이었으며 이러한 포인트 역시 콜렉션 아이템으로서의 매력을 부과시켰다. 이 전부 합체 시스템은 이후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슈퍼전대 시리즈 최종 형태 메카의 정석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사무라이 전대, 신킨저는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이후로 9년 만에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하게 시작하는 슈퍼전대로 본편에서 등장하는 악의 세력인 외도 중에 행적이 대부분 고통과 살인 등 여러모로 어두운 분위기에 나올 법한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 두 작품 모두 코바야시 야스코가 메인 지필한 작품이기에 주 스토리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일본 히어로의 원점으로서 사무라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가면라이더 데노를 히트시킨 코바야시 야스코를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이후 슈퍼전대 시리즈 메인 각본으로 다시 기용하여 만든 탄탄한 구성과 괜찮은 퀄리티의 등신대 액션씬은 전통적인 시대극의 액션을 그대로 차용하여 팬들에게 호평받았다.
천장전대 고세이전은 적간부의 교체에 따라 3부 구성이었던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처럼 이번 장 역시 새로운 적 조직의 등장을 본 뒤로 3부 구성으로 전개된다. 다만 마지레인저와 다른 점은 도중에 간부가 아니라 조직이 아예 교체된다는 것. 마지레인저처럼 작중 간부가 교체된다거나 게키레인저와 같은 흑마급의 상위 조직이 등장 또는 보호켄저처럼 다수의 적 세력 중에서 한 조직 세력은 완전히 괴멸했으나 다른 조직이 남아 싸움이 계속되는 작품은 있었지만 한 조직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싸움이 끝난 뒤 다른 조직이 새로 등장해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부 이후의 최종장은 라비린델과의 최종 결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적전대 고카이전은 해적전대라는 타이틀 그대로 해적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방영 전이나 초반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프로의 악당 범죄자의 대명사인 해적이 웬 말이냐며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작중 우주해적인 고카이저 일행은 컨셉만 해적일 뿐 노력질이나 약탈을 일삼는 범죄자들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 혹은 탐험가,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의적에 더 가까운 인물들로 묘사되었다. 의식주에 필요한 돈은 장갸크 본부의 자금을 털어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구에 와서도 지구 돈이 필요할 때 루카가 끼고 있는 반지를 팔아서 마련하였다. 고카이저 이전에도 그런 작품은 꽤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원피스를 들 수 있다. 신전사로 합류한 지구 출신의 고카이 실버를 제외하면 멤버 모두가 지구 출신이 아니다. 즉 외계인. 외계에서 온 주인공들이 지구를 지켜낸다는 스토리는 마치 UFO로봇 그랜다이저를 연상시킨다. 슈퍼전대 역사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장 화려하게 제작된 작품이자 슈퍼전대 35 작품 역사의 집대성 또는 모든 슈퍼전대 팬들의 추억을 끌어낸 희대의 명작으로 평가받는데 이 작품 자체가 슈퍼전대 총동문회로 팬서비스가 가득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스토리 역시 호평을 받는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이 재밌었다고 평가받으며 캐릭터들이 서로 어울리며 다양한 케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다양한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케미는 주요 각본가인 아라카와와 코무라의 각본 스타일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멤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 어색한 멤버가 없으며 케미를 활용한 일상 에피소드도 호평을 받는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위기 상황 때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이겨냄으로써 스토리가 지루해지지 않고 몰입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액션에 있어 캐치프레이즈대로 호쾌한 액션을 보여준다. 이전 전대의 전투 방식을 사용함은 물론 고카이저 멤버 특유의 전투 방식도 호쾌하게 개성에 맞게 표현했다. 여러 전대로 변신하는 것을 활용해 공통점이 있는 전대끼리로 변신을 하거나 다양한 전대 멤버로 변신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즉 전대물이라는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모두 보여준 모범생적인 작품이며 방영 당시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10년이 훌쩍 넘은 2025년의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품 부문 1위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한다.